안녕하세요. 맥커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부시 홀더, 요 부시 홀더를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요 부시 홀더는 생긴 거는 상당히 단순하게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끼워져 들어오는 놈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요 브래킷도 우리가 이제 요 부시 홀더를 끼워서 작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기에 고정 라이너와 뭐 삽입 부시 이런 것들이 이제 끼워져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시 홀더를 작업을 할 때는 측정을 통해서 작업하는 구간은 외형 정도, 외형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길이, 요 길이 정도는 측정을 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우리가 작업을 했던 거를 참고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좀 중요한 것들이 좀 나가기 때문에 요 삽입 부시와 고정 라이너를 활용을 해서 요 부시 홀더를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부시 홀더는 일단 정면도를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면도는 대부분 지금 보시면은 뭐 위에 거로 선택하셔도 되고 밑에 거로 선택하셔도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특정 형상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땐 요게 이제 정면도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자, 그래갖고 요거를 여기 보이는 요거 그대로 정면도를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전체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자 요거는 이제 측정을 해요. 요거는 측정을 합니다. 자,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자, 측정하면은 요게 56 나옵니다. 자, 56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요 높이도 알아야겠죠. 그죠? 자, 요 높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것도 측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측정해 볼까요? 자, 요거 측정해 보면 요게 22? 22 나옵니다. 22. 자, 그럼 56과 22를 활용을 해서 일단 직사각형을 먼저 그려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어디다 그릴까요?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일단 라인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이 가로 56, 자, 가로 56에 자, 그다음에 세로 22짜리 자, 이렇게 선 하나 그려 주신 다음에 자, 직사각형을 만드세요. 요거 만드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드신 다음에 자, 이제 모양을 만들어야겠죠? 자, 모양을 보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자, 요게, 여기까지 모양인가? 라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자, 요게 아니죠. 자, 요거 같은 경우 요 옆을 보셔야 돼요. 요 옆에서 얘가 끼워져 들어간 높이가 어디에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요 부분까지로 측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부분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거의 높이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요거 높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브래킷을 그려놨기 때문에 이 브래킷에 파여져 들어간 깊이만큼만 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브래킷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브래킷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얼마가 올라갔나요? 그쵸. 5mm죠, 5mm. 자, 그러니까, 자, 옵셋 5mm로 여기를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지금 파인 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브래킷을 참고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브래킷의 요 측면에 폭이 되겠죠? 자, 얼마? 그쵸, 18이 나옵니다. 18. 자, 그래서 자, 옵셋 18 해서 자, 요렇게 맞춰 주시고 자, 여기 잘라 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부분에 정확하게 딱 들어져 맞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외형은 이제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고정 라이너가 끼워져 들어가는 요 홀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돼요. 요 홀.
자, 요 홀을 무심코 이거 자로 측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로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정 라이너의 외곽 지름이 여기에 끼워져 들어오는 형태고, 얘는 이름이 뭐예요? 고정 라이너입니다. 고정 라이너. 그렇기 때문에 끼워 맞춘 공차도 아마 P 공차가 들어갈 거예요. P 공차.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 사이즈를 파악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은 여기에 들어오는 요 삽입 부시의 요 가운데 지름을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요 가운데 지름은 어차피 가공돼서 들어오는, 가공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요 드릴의 지름값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얼마 나와 있나요? 여기에 11파이로 나와 있죠. 자, 요 가공 제품이 여기 껴지는 거예요. 그죠? 여기 껴지는 거기 때문에 요 11파이가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11파이짜리가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는 삽입 부시의 외형을 먼저, 외형 지름 있죠. 자, 요 지름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요거를. 자, 요걸 파악하신 다음에 요거를 파악하면 이제 고정 라이너의 안지름이 바로 삽입 부시의 요 바깥 지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씩 차례차례 여러분들이 알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시, 삽입 부시 먼저 한번 봐볼게요. 자, 삽입 부시 여기 보시면은, 자, 일단은 안쪽에 들어오는, 자, 여기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안쪽에 들어오는 요 구멍이 D1 값이에요. D1 값. 자, D1 값이면은, 자, 여기가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11파이라는 얘기예요. 11파이. 자, 11파이짜리인데, 자, 11파이가 속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자, 여기가 되겠죠. 여기. 그죠? 10 이하, 10초가 12 이하가 여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에서 우리가 뭘 파악해야 되냐? 여기에서 D 값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D 값. 요거 바로 옆에 있는 거 있죠? 자, 여기 얼마? 그쵸, 18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확인했으니, 자, 지금 우리가 확인한 게 어디 부분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를 지금 확인한 거예요. 요게 18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18. 자, 그럼 요걸 가지고 고정 라이너를 이제 가서 또 찾아보는 겁니다. 자, 고정 라이너 볼게요. 자, 고정 라이너는 요 밑에 장에 바로 있을 거예요. 자, 여기 고정 라이너 여기 보이시죠? 자, 고정 라이너에서, 자, 안지름에 속하는 게 아까 방금 얼마로 찾았죠? 그쵸, 18로 찾았죠? 자, 18이 속하는 부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럼 D1 값이 18이 나왔으면, 자, 이 바깥 지름은 얼마가 나올까요? 자, 바깥 지름이 얼마예요? D 값이죠? 자, 그러면 26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26. 그죠? 자, 그러면 한마디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6파이가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자로 측정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26파이짜리 원을 뚫어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잘 찾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6파이는 찾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이 원이 뚫리는 센터를 찾아주세요. 센터. 자, 센터는 보시면은 요 밑에 베이스 부분과 동일한 중심선으로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죠?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베이스를 그려놨기 때문에 베이스에서 참고를 합니다. 자, 베이스에서 보시면은, 자, 여기 원의 센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체 거리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죠? 자, 18에 22를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얼마인가요? 자, 40이 나옵니다. 40. 자, 그러면은, 자, 옵셋 40으로, 자, 이렇게 하나 띄워주시고, 그럼 얘가 중심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6파이니까 옵셋 13 해서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띄워주시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자, 요 고정 라이너를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끼울 거란 말이에요. 자, 끼우면은 입구가 되는 부분이 바로 요 위에 부분이, 바로 입구 부분이 되겠죠. 자, 입구 부분은 뭐를 한다? 그죠? 못따기를 해줘라. 그래서 못따기 1 하셔가지고 여기 부분, 자, 요렇게
요렇게 못따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잘라주고 여기 잘라주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자, 요 구멍 부분은 완성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가 이제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요거 구멍을 어떤 식으로 찾아내는 건지,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핀 구멍도 있고, 여기에 볼트 구멍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또 볼트 구멍이 하나 또 있네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자, 일단 핀 구멍은 뭐 나중에 뭐 따로 요 옆에 측면도나 뭐 이런 데다가 작업을 해주셔도 되는데, 일단은 요 카운터 보어는 요거 가운데 하나 뚫려져 있기 때문에 카운터 보어를 여기다가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카운터 보어는 지금 요쪽에 지금 브레킷에 껴서 들어온 M 값을 참고로 합니다. 자, 요 M 값이 M5짜리죠. 자, M5짜리면은 자, 카운터 보어를 다시 한번 요렇게 한번 볼게요. 자, 카운터 보어 M5짜리.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외워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요거 M5짜리는 머리찌름이 얼마? 자, 요거는 파이 9.5입니다. 9.5. 자, 그럼 머리찌름의 높이. 자, 요 높이는 얼마일까요? 자, 요 높이는 5.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드릴 구멍은 얼마가 될까요? 자, 요거는 5.5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M3부터 M5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시면 작업하실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여기 부분에다가 카운터 보어를 만들어 줄 때, 자, 요거는 뭐를 참고하면 될까요? 자, 이거 브래킷을 참고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브래킷은 요 옆에서 보시면은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가운데 이렇게 딱 뚫려져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요 정 가운데 전체 치수를 보면 자, 이게 9mm네. 9mm. 그죠? 요게 이제 18mm가 나올 거고. 자, 그러면 옵셋 9mm로 여기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자, 그 다음에는 또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가운데 뚫려 있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자, 옵셋 자, 9.5 9.5짜리 자, 여기는 원을 뚫을 때 여기에서 원을 지름 9.5짜리 원 하나 이렇게 그리세요. 자, 그 다음에 옵셋 5.4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직각으로 머리찌름이 내려오겠죠? 자, 이렇게 찍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잘라주시고 원 지워주시면 여기 머리찌름은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5짜리죠? 자, 서클 똑같아요. 자, 지름 5.5짜리 원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서 그냥 쭉쭉 내려서 작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지워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 카운터 보도 완성이 됐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았나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요쪽에 요게 이제 남았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냥 요거를 그냥 측정을 해서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규격집에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어디에 있을까요? 조금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부시와 멈춤새, 나사의 중심거리, 부착 나사의 가공 치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요 C 값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C 값. 자, 요 C 값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요거 D1 값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 D1 값이 얼마였어요? 우리가 11mm짜리였죠? 자, 11mm짜리 그러면 찾아보면 여기에 속하겠죠. 자, 여기에서 쭉 가면 C가 얼마? 그쵸? 20이 나옵니다. 20. 그래서 요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작업해 주셔야 되고 요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이따가 치수 넣을 때 여기 허용차도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20이라는 치수를 우리가 파악을 했으니까 자, 옵셋 20으로 자, 요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띄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M5짜리 탭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M5짜리 탭은 자, 요거는 이제 잘 나와 있으니까 자, 여기에 전체 탭 깊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을 하시면 돼요. 자, 요거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자, 요거 측정해 보면 요게 11mm 11mm 나옵니다. 11mm.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넘어오셔갖고 자, 옵셋 11 자, 이렇게 하나 띄워주시고 자, 이제 탭 만들어야겠죠? 자, 옵셋 2.5로 이쪽으로 하나 해서 5짜리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 선 정리 먼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여유 드립값 2mm 자, 이렇게 튀어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골지름은 자, 이게 간단하게 그냥 하시면 돼요. 원래 이제 정확하게 하시려면 골지름을 여기에서 찾아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골지름이 어디 있냐면 자, 여기 미터 보통 나사 있죠. 자, 이쪽에 보시면은 M5짜리에 대한 골지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얼마? 4.134.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주시는 게 원래 정석이긴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그냥 간편하게 요 피치의 절반으로 작업을 해주셔도 된다. 요거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피치의 절반 한번 해볼게요. 자, 옵셋 자, 0.8이었으니까 0.4로 안쪽으로 이렇게 끼워져 들어오죠. 자, 0.8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안쪽으로 들어오는 골지름이 여기까지 연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잘라주고 자,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 각도 자, 여기 30도가 나와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자, 이쪽은 자, 60도가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한쪽만 만들어준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미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총 4개. 자, 4개에서는 가는 시선으로 변경. 자, 이러면 이제 탭 다 그렸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려야 될 구멍들은 여기 정면도에서는 다 그렸죠? 다 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자, 일단 중심선부터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위쪽, 아래쪽, 그 다음에 위쪽, 아래쪽, 위쪽, 아래쪽.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요거는 중심선으로 변경.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는 시선으로 변경합니다. 자, 그래서 해치 들어가시면 돼요. 자, 해치는 자, 일단 안시 31번으로 변경. 해서, 자, 여기 찍어주고, 여기 큰데 먼저 찍어준 다음에 탭으로 넘어오죠. 자, 탭의 요 안쪽까지 자, 이렇게 일일이 다 찍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정면도가 모두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제 평면도죠. 평면도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요 모양이죠. 자, 요 모양은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요거는 브레킷을 이용을 해서 요 폭도 요 값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전체 길이는 우리가 요거를 그려놨기 때문에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값만 이제 챔퍼 값만 우리가 알아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끝에서 요렇게 선을 따오고요. 그러면 자, 요 길이가 전체 길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폭은 자, 폭은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에 32라고 나와 있습니다. 32. 자, 그래서 자, 옵셋 자, 요거는 절반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띄워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막아 주시고 여기도 막아 주시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가운데 여기 얘가 중심선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도 원의 지름값이 하나 올라올 거고 자, 원을 하나 뚫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또 탭 하나 뚫어줘야겠죠. 자, 탭. 자, M5짜리. 자, 5짜리 하나 해주시고, 자, 옵셋 0.4로 안쪽으로 이렇게 띄워주시고, 자, 요거 연장. 자, 요거는 탭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 요렇게 잘라주시고, 자, 요거 가로는 어차피 전체 중심선이니까 그냥 쭉 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바깥쪽을 가는 시선으로 변경. 그 다음에 로테이트 해서 자, 바깥쪽 선을 마이너스 15도 자,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LEN 3 해서 위쪽 아래쪽 띄워놓고 중심선. 자, 요거 선 축척 변경해 줘야겠죠. 자, 요거 0.5로 한번 줄여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자, 일단 여기 안 보이는 수문선 하나 여기 보이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수문선 해서 요거는 수문선으로 변경.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 가운데 자, 카운터 보호가 뚫리겠죠? 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래서 원, 두 개.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자, 이 선은 그냥 쭉 연결시켜 주시고요. 자, 여기에 위아래에다가 이제 핀 구멍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핀은 여기 나와 있죠? 자, 20이에요, 간격이. 자, 요 가운데 기점으로 자, 그러면 10으로 위쪽 아래쪽. 자, 그 다음에 핀 구멍은 얼마짜리죠? 자, 핀 구멍이 파이 5짜리네요. 자, 그러면 여기 교차점에서 지름 5짜리.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름 5짜리.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얼추 완성이 돼가고 있죠. 자, 여기에서는 중심선을 자, 핀 구멍은 여기 자, 이렇게 잘라 주시고 다시 연장 3mm씩 연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예요? 자, 이제 여기 챔퍼 값을 알아야겠죠? 챔퍼 값. 자, 이 챔퍼 값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챔퍼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측정을 해보면 되겠죠? 자, 요거 챔퍼 값 보면은 요게 3mm 나오네요. 자, 그러면 C3짜리네요. C3. 자, 그러면 챔퍼 3 해서 자, 여기 자, 이렇게 챔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벌써 다 그렸네요. 그죠? 자, 이제 요거 연장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잘라 주시고, 자, 이제 전체적으로 중심선 정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자, 요거는 중심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요거 안 했네요. 자, 요것도 중심선으로, 일단 요거는 요렇게 변경을 해주시고, 요거는 요렇게 변경을 해주시고, 얘도 선축척을 좀 줄여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 평면도도 모두 완성이 됐어요. 그죠? 자, 평면도 완성됐고, 자, 이제, 자, 여기 우리가 카운터보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단면으로 형상을 보여줬지만, 자, 여기 핀 구멍을 우리가 단면으로 형상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쪽 측면도를 하나 그려서 핀 구멍 하나를 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요 길이가 전체 길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귀찮으시면 요거를 갖고 와서 자, 로테이트 이렇게 돌리고, 자, 요거는 여기 선상에 딱 맞게끔만 들어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직교 좌표로 갖다 놓으시고 요거 지워 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높이는 얘가 될 거예요. 그죠? 자, 요거를 가지고 오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카피. 자, 그 다음에 또 카피.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모서리선 만들어 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얼추 완성은 돼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중심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 부분이 되겠죠. 이 핀구멍은 중심에서 10이 떨어져 있는 지점에 핀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로 자 여기는 관통이 되겠죠. 관통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어디까지예요? 그쵸, 여기 모서리선이 나 있는 이 지점까지만 뚫리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자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헷갈리니까 좀 잘라주시고 자 그 다음에 LEN 3 해서 위아래 연장 그 다음에 중심선 변경 자 이거 반대편에도 있을 거예요 그죠? 반대편은 중심선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중심선 자 위아래 해주시고 자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 자 이제 요거를 이제 단면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자 요거는 가는 시선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스플라인으로 한 요 정도만 잡아 볼까요? 자 여기서 요렇게 자 잡아보고 자 여기서 H 자 해치 들어가서 여기랑 여기랑 요거는 자 요걸 해치를 하시기 전에 요거 핀 구멍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자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 핀이 어떻게 들어와요? 자 요 위에서 이렇게 꽂힐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가 입구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못따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챔퍼를 먼저 해볼게요. 자 1로 하면 자 여기 부분이 요런 식으로 요렇게 나오게 돼요. 자 요렇게 1로 요렇게 해버리게 되면 뭐 상관은 없어요. 뭐 크게 뭐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뭐 크게 지장을 안 준다라고 하면은 1로 요렇게 만드셔도 상관은 없고 아니면은 자 여기 요 전체 지름값 있죠? 요 핀의 지름값에 2분의 1로 챔퍼를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 1이 아닌 값으로 다른 값으로 여기 챔퍼로 들어갈 경우에는 꼭 주소에 명시를 해주시거나 치수 기입을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귀찮으시면 그냥 이렇게 1로 이렇게 맞춰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을 이제 해치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 자, 이제 다 끝났나요? 다 그렸나?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빠진 거 없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요거 그렸죠? 얘도 그렸고 그 다음에 여기 구멍 그렸고요. 다 됐네요. 그죠? 자, 요렇게 하면은 도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조금 위로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제 위치를 잡아놔야겠죠? 이 정도로 내려주고 자, 또 치수를 넣으면서 자리 보면서 또 위치 이동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치수 기입 들어가겠습니다. 자, 치수는 자, 일단 자, 이쪽부터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이쪽은 자, 여기 가로가 18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자, 요거는 일단 여기랑 여기 치수, 구멍 치수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고정 라이너가 이렇게 끼워져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고정 라이너 한번 볼게요. 자, 고정 라이너 쪽을 보면 자, 고정 라이너에 보면 자, 여기 바깥쪽 D 부분에 지금 허용차가 얼마로 돼 있어요? 자, 요 부분이 P6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미 이 규격품에 끼워 맞춘 공차가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가공을 해야 되는 이 구멍은 뭘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준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H7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여기 기준을 구멍을 만들어 줬으니까 들어오는 놈이 이제 빡빡하게 들어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치수는 이 전체 치수 하나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요 윗부분이 좀 중요한 치수들이 있으니까 좀 밑에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여기 5mm 하나 넣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요 전체 크기 하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은 다 끝난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되겠죠? 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요거 아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 요거는 규격집을 보시고,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요 C값에 대한 허용차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2를 여기다가 뒤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요렇게 그냥 들어가서 만들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공차를 이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공차는 체인지 들어가서 맨 밑으로 내리시면 공차 있죠? 자, 여기에서 편차가 아니라 뭐야, 대칭이 되겠죠. 자, 대칭으로 0.2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크기는 조금 줄여 주시는 게 좋겠죠. 절반으로. 자, 이렇게 치수 공차 하나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 탭과 카운터 보어에 대한 치수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카운터 보어부터 넣어 볼까요? 카운터 보어는 한 요렇게 넣어주면 될까요? 한 요 정도로 뺄게요. 자, 요 정도로 빼서, 아이고, 공차로 되어 있었네요. 자, 세팅 들어가서, 자, 여러 줄 문자로 변경. 자, 요거 맨 아래행의 밑줄 확인하시고요. 체크. 자, 다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정도로 빼서, 자, 왼쪽으로 살짝 가서 엔터 2번. 자, 여기는 어차피 개수 하나니까 수량은 써주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일단은 위에 줄에는 드릴에 대한 드릴 구멍. 자, 드릴 구멍은 어디에요? 요 아래 부분이 됩니다. 자, 드릴 구멍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자, 여기서 파이 5.5 드릴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 자, 밑에 칸에다가는 카운터 보호에 대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 9.5 그 다음에 깊이 얼마예요? 5.4였죠? 자,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이렇게 하나 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카운터 보호에 대한 모든 치수는 다 나왔고요. 자, 이제 이 탭에 대한 치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탭은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뽑으시면 되겠죠. 자, 탭도 여기에 지금 위치가 탭은 어떻게 뽑을까요? 어떻게 뽑아야 잘 뽑았다고 할까요? 일단은 그냥 이렇게 뽑을까요? 어차피 요거는 아니다. 요거는 요 카운터 보 있죠? 요거를 조금 더 밑으로 이렇게 내리고, 자, 여기 부분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와서 자, 이쪽에다가 같이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한 개죠. 그래서 M5 탭이고요. 그 다음에 뭐 탭은 써주셔도 되고 안 써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깊이를 써주셔야겠죠. 깊이가 아까 11이었죠. 자, MODP11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러면 이제 또 남은 치수가 또 이쪽에 정면도에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치수가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요거 넣고요. 얘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도 표현을 해줬고, 그 다음에 또 표현해줘야 될 게, 자, 여기 요 구멍의 위치 같은 경우는 요 위에서 잡아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짝 위로 빼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여기 부분에 요 구멍에 대한 치수를 우리가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치수 넣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치수에 이 치수, 요 세 개의 치수. 자, 요 세 개의 치수를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자, 요거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베이스에서 우리가 어떻게 넣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넣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자, 요렇게 넣어줬단 말이에요. 요거랑 똑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똑같이. 왜냐하면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사실상 요거는 원래 치수는 수문선에서 치수를 뽑는 건 아니에요. 뽑는 건 아닌데 정말로 중요한 치수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문자 22짜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표현해 줘야겠죠. 그래서 치수 레이어 만들어 놓은 걸로 변경해 주셔서 해주신 다음에 자, 여기를 이렇게 기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 완성이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았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핀. 자, 핀은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뽑아 주시고, 그 다음에 핀의 간격 하나 뽑아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요거면 될까요? 나머지는 여기서 다 넣었죠? 그 다음에 요 폭, 요 폭을 넣어줘야겠죠, 폭을. 자, 폭은 자, 요거랑 동일한 선상에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다음에 요 챔퍼 값 넣어줘야겠죠? 자, 챔퍼, 자, 얘도 리더선으로, 자, 얘는 2-C3이 되겠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요 32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끼워져 들어가죠? 32 똑같죠? 자, 여기가 기준 H7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이제 조립 공차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G6 공차를 뒤에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았는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넣을 거는 요거 위치는 나왔고요.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핀구멍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핀구멍은 자, 여기 리더선으로 뽑기보다는 얘는 요렇게고, 자, 요렇게 찍어서 자, 요렇게 뽑아주시는 게 오히려 좋아요. 이유는 뒤에다가 이따가 표면 거치기도 하나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 5 N7 자, 핀 공차는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7 뒤에다가 콤마 하나를 이렇게 하나 찍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자, 요 부분에 지금 공간이 좀 남죠? 여기다가 표면 거치기를 하나 집어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가 우리가 빼먹었네요. 자, 여기 핀이 두 개잖아요. 그죠? 2 다시.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그죠? 또 혹시 뭐 빠뜨린 거가 있는지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 됐죠?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기하 공차를 넣어줘야겠죠? 자, 기하 공차는 자, LE 세팅 들어가서 공차로 변경. 자, 그 다음에 화살표는 데이텀으로 변경해 주시고, 자,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기준을 누굴 잡아줘야 되냐? 자, 요게 이제 걱정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바닥에 해당하는 부분이 누가 될까요? 바닥. 그쵸. 이제 여기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 요 구간이죠. 자, 이 구간이 브레이킷하고 딱 맞닿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요 면을 기준점 잡아주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좀 짧네요. 좀 짧으니까 자, 요거를 조금 왼쪽으로 밀어 놓고 자, 요거를
여기까지 좀 빼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렇게 가운데서 내려오면 되겠죠. 자, 요거는 기존에 B까지 갔나요? B만 갔죠? 그러면 얘는 C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거는 C로 변경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까요?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요거랑 그죠? 자, 지금 여기 기준 잡아줬으니까 자, 요 부분이 정확하게 얘랑 뭐가 나와줘야 돼요? 그죠? 직각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뚫리는 구멍이 삐딱하게 이렇게 안 뚫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직각으로 맞춰줘야 요 브래킷하고 정확하게 조립이 잘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자, 이 면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요 안쪽에서 자, 여기에서 요렇게 빼주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연장을 만들어서 요렇게 빼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여기에서 안쪽에서 넣기에는 여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자, 일단 라인 해서 여기 치수 보조선 끝에서 조금만 더 뒤로 뺄게요. 더 추가로 선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L2 자, 이 부분에 아이고 화살표를 바꿔야겠네요. 자, 바꿔주시고 자, 여기에서 나오면 돼요.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나오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수직이 된단 말이에요. 자, 요 수직 구간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IT 공사를 먼저 찾아 놓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에 요 높이가 얼마예요? 자, 여기 5mm죠? 자, 5mm 구간이 수직이 나와줘야 되니까 자, 요게 지금 어디에 해당될까요? 일단 3에서 6 사이가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IT 5급 그럼 뭐죠? 자, 이게 5가 나옵니다. 5 그러면 0.005 써주시고요. 자, 이거는 C.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끝났으니까 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어디가 될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여기 끼워 맞춘 공차에다가 넣어 주셔야겠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넣어줘야 되나요? 자, 요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수직이 되겠죠. 그죠? 요거랑 요렇게 수직으로 자, 수직 넣어주고 대신에 얘는 구멍이기 때문에 파이를 하나 넣어주시고 자, 수직 구간은 22가 됩니다. 22. 자, 그러면 여기에서 찾아서 보시면 여기 구간이 되겠네요. 그럼 9가 나옵니다. 9. 자, 그러면 0.009 데이터는 C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표현이 안 되네요. 조금만 더 뒤로 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끼워 맞춘 공차가 여기 끼워 맞춘 공차 여기 있네요. 자, 요거 구간은 뭐가 될까요? 자, 여기도 요 구간이 그쵸? 수직 구간으로 정확하게 딱 들어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도 수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수직에 대한 거는 높이가 22 구간이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0.009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좀 전에 봤던 거랑. 자, 왜 0.009인지 또 이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자, 요건 32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텐데 자, 요거는 자, 이 구간이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잡아줬고 자, 끼워져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요 구간이 끼워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구간을 맞춰주는 게 아니고 요 구간이 지금 요 옆에서 보시면 여기에 요렇게 끼워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세로선 올라온 요 세로선에 대해서 수직으로 우리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높이 22에 대한 걸로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남았네요. 자, 중요한 거는 요 위치도 공차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위치도 공차.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요렇게 하나 빼주시고, 자, 요거는 한 요렇게 빼볼까요? 자, 얘는 위치도 공차가 꼭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기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 22 구간에 대한 공차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구멍이기 때문에 자, 파이가 앞에 들어갈 거고요. 0.009가 되겠죠. 20이니까. 자, 데이터 없습니다. 자, 요거 이제 착각하셔갖고, 요것도 C인가? 이렇게 넣으실 텐데, 위치도 공차는 안 들어가요. 데이터미. 그래서 요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보면, 여기에 18 넣고, 여기도 18 넣었으니까 중복 치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괄호로 맞춰줄게요. 하나는 요 치수는 좀 중요한 치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관된 치수를 하나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또 빠진 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 없죠? 이렇게 되면은 딱 끼워 맞춘 공차에는 다 집어넣고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표면 거칠기 넣어줘야겠죠. 자, 표면 거칠기는 자, 여기 기본 W가 될 거고요. 자, X랑 Y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 X 구간은 자, 조립도를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랑 여기는 X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죠? 뭐 마찰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윗면 있죠, 윗면. 요 윗면. 자, 윗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윗면 같은 경우도. 자, 일단 여러분들이 요 치공구를 하실 때 표면 고치기 어떻게 넣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여기 조립이 돼서 이렇게 붙어 있는 구간은 X를 넣어야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겠죠. 자, 그 다음에 Y를 어디다 넣어야 되냐? 자, Y는 이런 부시들이 끼워져서 맞닿는 구간에 그냥 Y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여기에서는 요 윗면하고요. 요 구멍 있죠? 여기에는 Y를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핀 구멍 있죠? 핀 구멍도 Y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자, X로 일단 먼저 봐볼까요? 자, 일단 X는 여기랑 요 위에 거꾸로 뒤집어진 놈 갖고 와야겠네요. 자, 6시 방향 갖고 와서 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방향 갖고 와야겠죠? 자, 9시 방향입니다. 자, 9시 방향 갖고 와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X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두 군데 X가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요 옆면에 또 들어가겠죠? 자, 저 두 군데 옆면은 요 브래킷하고 닿는 구간이기 때문에 두 군데는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군데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바닥 넣고 다 넣었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얘네들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Y 보겠습니다. 자, Y는 자, 요거 하나 갖고 와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핀에다가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아까 하나 넣는다고 했죠? 여기에다가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다 된 것 같아요. 그죠? 더 들어갈 데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또 끼워져 맞춰서 들어가는 부분이 찾아보면은 요거 하나 요거 넣고요. 다 됐죠? 여기도 넣고 여기 다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마무리 됐네요. 그죠? 자, 이제 대표 거칠기 하나 넣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전체 W에 X, Y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주시고 번호만 3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자, 얘는 뭐 특별하게 뭐 열처리라든가 뭐 이런 거는 안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그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자, 오늘 도면에서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디였어요? 그죠? 요거 부시가 끼워져 들어가는 이 홀 직경을 어떻게 구하는지, 요 규격집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요 중심 거리 있죠? 자, 요거 오늘 처음 배운 거예요. 그죠? 자, 요것도 규격집에 있으니까 규격집을 보고 작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의 핀, 그 다음에 카운터보의 위치는 기존의 브레킷을 그린 거를 참고로 해서 참고해서 치수를 그대로 똑같이 적용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잘해 주시면 부시 홀더는 무난하게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다시 한번 요거는 오늘 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뭐 몇 번을 연습을 하셔도 아깝지 않은 그런 도면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뭔지 한번 볼까요? 다음에는 요 삽입 부시네, 삽입 부시. 자, 삽입 부시랑 고정 라이너예요, 그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시간이 되면 삽입 부시랑 고정 라이너를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부시 홀더 제가 강조합니다. 꼭 연습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연습 꼭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다음 삽입 부시와 고정 라이너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